안녕하세요. 저는 펫 아로마 테라피스트 김루치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겨울철에 강아지들 면역력 관리하는 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겨울철이 되면 좀 감기를 잘 걸리는 아이들도 있고 집에서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면역력도 많이 떨어지는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집에서 쉽게 침구류나 아니면 가구류, 강아지들이 사용하는 그런 공간에다가 뿌릴 수 있는 면역 스프레이를 만드는 방법과 그리고 가습기를 이용해서 아이들을 이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집안에서 평소에 면역 관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방법들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먼저 재료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지금 요 앞에 있는 요거는 레몬 에센셜 오일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올리브 리퀴드라는 물과 기름을 섞이게 해주는 중간에 유화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제가 이제 기존에 있던 거에서 좀 피톤치드 워터를 이제 편백 워터라고 하는 거를 이제 소분을 해온 건데요. 이 편백 워터는 아마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흔히들 산림욕을 하면은 피톤치드 이렇게 얘기도 하고 편백나무를 집에서 쓰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편백나무 가구라던가 아니면 그 나무로 목욕 같은 거 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텐데요. 이 편백나무 워터를 따로 구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요 자체로 쓰셔도 굉장히 아이들 면역력이라던가 아니면 스트레스 완화, 그리고 실제로 겨울철에는 매일 산책을 아무래도 못 나가다 보니까 이런 편백나무 워터를 이용해서 집 안에 공기 자체를 조금 이제 산림욕을 하는 기분을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심폐 기능이나 면역력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서 저도 겨울철에는 자주 쓰고 있는 그런 종류의 워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레몬 에센셜 오일을 넣어서 조금 더 향기도 좋고 그다음에 면역력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게 이제 만드는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지금 따로 계량하시는 거는 굳이 없으셔도 돼요. 지금 현재 이 비커가 200ml 비커 정도예요. 그래서 200ml 만들 때 일반적으로 한 레몬 에센셜 오일 한 10방울 정도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오일을 하나, 둘, 셋, 넷, 다. 네, 이렇게 10방울을 넣으셨으면 이 올리브 리퀴드라는 거는요, 요 레몬 에센셜 오일에 딱 2배 용량을 넣어주시면 돼요. 지금 이걸 10방울을 넣었으니까 요거는 한 20방울 정도? 이거를 넣어주는 이유는 이거는 오일이고 이거는 물이기 때문에 중간에 둘이 섞이지가 잘 않아요. 그래서 이 유화제를 통해서 우리가 섞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나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화장품 사는 그런 몰에서 쉽게 구입하실 수 있는 재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비커에다가 이 넣은 거 2개를 잘 섞어주신 다음에 그리고 여기 비커의 눈금만큼 이 편백나무 워터를 그냥 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부어주시고 이거를 잘 섞어주시면 이게 만드실 때 중요한 게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물을 먼저 넣고 오일을 넣고 이 올리브 리퀴드를 넣는다거나 아니면 이 순서를 바꿔서 넣으면은 이게 유화가 안 돼서 오일이 위에 둥둥둥 뜰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오일, 에센셜 오일을 넣고 그 다음에 올리브 리퀴드, 유화제를 넣고 그 다음에 물을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잘 섞어 주신 다음에 그냥 공병에 담아서 공병에 담아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저 같은 경우에는 강아지가 주로 자는 하우스 공간이라던가 아니면 아이들이 자주 가지고 노는 인형 같은 물건에다가 그냥 이렇게 뿌려주시면은 그냥 일정의 소독도 되면서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공기 중에 분사를 하면서 사용을 해요. 그러면 면역 관리도 되고, 그리고 실제 이 워터를 목욕을 하실 때 소량 희석을 해서 사용하셔도 무관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쓰시면은 겨울철에 집에서 쉽게 강아지들이 감기에 잘 걸리지 않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면역 스프레이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해서 집에서 만들어 두시고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개해 드릴 게 가습기 발향법이에요. 실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소개해드리는 가습기는 아로마 전용 가습기거든요. 일반적인 가습기를 사용을 해서 아로마 오일을 떨어뜨렸을 때는 가습기가 고장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아로마 전용 가습기를 구입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혹시나 나는 이런 가습기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반 머그잔 같은 데다가 따뜻한 물로 발향을 하셔도 무관하세요. 근데 머그잔 같은 경우에는 물이 금방 식으면은 발향이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습기 같은 걸 이용하시면 조금 더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통 겨울철 면역력에 많이 쓰이는 오일들은요, 지금 이 오일 같은 경우에는 티트리라는 오일이에요. 많이들 들어보셨죠? 티트리. 그리고 요거는 레몬 오일, 요 오일 같은 경우에는 유칼립투스 오일이에요. 유칼립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일을 구매를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어요. 보통 발향용으로 쓰이거나 그리고 어린아이들, 강아지용으로 쓰일 때는 꼭 유칼립투스 케모타입 중에서 라디아타라는 거를 구매를 하셔서 사용을 하셔야 돼요. 유칼립투스 오일이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인터넷에서 구매를 하실 때는 라디아타라고 써진 꼭 그 케모타입의 유칼립투스의 오일을 구매를 하시기를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요거는 라벤더 오일이에요. 그래서 보통 요 발향기가 현재 500ml 정도의 물이 들어가는 양이거든요. 그래서 이 500ml 발향기에다가 지금 현재 여기 물이 채워져 있어요. 물이 채워져 있으면 보통 500ml에 많게는 뭐 5방울, 적게는 3방울 정도 넣어요. 그래서 뭐 요거를 한 방울 한 방울 한 방울씩 넣어 볼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집에서 쓰는 공간은 한 3방울 정도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조금 넓은 공간, 뭐 거실이라던가 이런 데는 한 5방울 정도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라벤더 한 방울, 아이고, 뭐 유칼립투스 한 방울, 레몬 한 방울, 그리고 티트리도 마지막에 한 방울 정도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제 가습기를 틀어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티트리나 유칼립투스, 이제 티트리나 보통 유칼립투스 같은 경우에는 유칼립은 실제로 기관지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오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기침을 많이 하거나 그럴 경우에 이 오일을 넣고 발향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는데요. 근데 유칼립투스나 티트리 같은 오일을 3방울 요거를 다 넣고 발향을 하기에는 향이 조금 강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오일들은 한 방울 정도만 넣어주시고, 뭐 라벤더나 아니면 조금 상큼한 레몬 같은 오일을 조금 같이 섞어서 써주시면은 향기도 조금 이제 너무 자극적이지 않으면서 면역 관리에 도움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라벤더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아이들 면역력이라던가, 그리고 라벤더는 좋은 게 뭐냐면 가장 순하게 쓰일 수 있는 오일 중에 하나예요. 발향을 하든지 아니면 아까처럼 여기 이렇게 우리가 면역 스프레이를 만들 때 집에 조금 예민한 아이가 있다거나 향기에 많이 예민한 아이가 있다면 그럴 때는 라벤더 같은 오일을 쓰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레몬 오일 역시 겨울철에 우리가 면역력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에센셜 오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오일도 같이 써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한 오일은 기본적으로 한 3가지 정도, 뭐 2가지에서 3가지 정도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시면은 가습기에다 이렇게 넣고, 그래서 이렇게 발향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게 보통 한번 발향을 해놓으면 한 6시간 전후 정도로 발향이 되거든요. 그래서 낮 시간에 한번 저는 보통 집에 사람이 없을 때 이렇게 발향을 해두고 가고, 그리고 또 자기 전에는 다녀서 물 한번 갈아주고 이렇게 발향을 해두고 자는 편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아로마 가습기를 이렇게 발향을 해두시고 밤에 주무시거나 낮에 이제 사람이 없을 때 이렇게 해놓으면 아이들이 조금 더 이제 잘 뛰어놀기도 하고 그래요. 실제로 좀 저녁에는 조금 차분한
오일들의 종류를 넣어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고요. 낮에는 지금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오일들의 종류를 넣어주면은 아이들이 사람이 없어도 좀 잘 뛰어놀고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오일들의 종류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 가습기 발향을 강아지한테 주로 적용을 할 때 어떻게 해주는지에 대해서 이제 보여드릴게요. 꼬미 잠깐 일로 와봐. 꼬미. 밀폐된 공간이 있으면은 조금 더 좋고요. 그런 공간이 없다면 이제 강아지를 가습기를 이렇게 틀어놓고 뭐 하우스 같은 공간이라던가 아니면 이불 같은데 실제 기침을 자주 하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너무 가까이는 아니고요. 한 요 정도의 이렇게 한 20cm, 30cm 정도의 거리에서 아이를 앉아두고 이렇게 가습기 발향을 해주시면은 조금 기관지가 약한 아이들 그리고 노령견의 아이들 심장과 폐의 기능이 떨어져서 특히 나이가 먹으면 아이들이 좀 숨 쉬는 거를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이렇게 하루에 뭐 너무 길게는 아니더라도 한 3분에서 5분 정도 이렇게 해주시면은 좀 도움이 돼요. 그리고 실제로 가습기 발향을 해두면은 여기에 와서 주로 자기가 잠을 잔다거나 아니면 지금 애기처럼 이렇게 앞에 와서 이렇게 막 가습기 앞에서 앉아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머그컵을 이용하실 때는 머그컵은 생각보다 물의 온도가 금방 식기 때문에 그런 거는 한 2-3번 정도 갈아주셔서 그렇게 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집에서 평소에 사용을 하실 때는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겨울철에 면역력에 도움이 되는 마사지법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사람도 우리 코 막히거나 이러면 코 굉장히 답답하죠. 강아지들도 마찬가지예요. 간혹 아이들이 겨울에 되면은 킁킁 하면서 막 콧물도 나기도 하고 막 코 막 답답해가지고 코를 막 비비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럴 때 이제 마사지를 해주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요 눈 사이부터 요 코 끝에까지 여기를 위에서 아래로 갔다가 다시 반대로 위에서 아래로 갔다가 반대로 그러면 실제 약간 코 막힘이 있다거나 그럴 때 조금 코를 시원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겨울철에는 자주 캑캑대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코 위에 마사지를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요 바로 목 밑에 있는 기관지 쪽 여기를 마사지를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갑자기 사례가 걸리거나 아니면 기관지 협착증 뭐 그런 아이들, 기관지가 굉장히 좁은 아이들은 호흡하는 게 좀 불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요 코도 같이 마사지를 해주시고 요 아래쪽 목 부분, 실제 기관지 쪽도 같이 마사지를 해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 귀 뒤에 보면은요, 강아지 쏙 들어간 부위가 있어요. 이렇게 귀를 딱 걸면은 여기가 딱 걸리는 부위가 있는데 이쪽에 풍지라는 혈자리가 있거든요. 실제 여기는 우리가 감기 걸렸을 때 초기에 면역력을 이제 담당하는 그런 혈자리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도 왜 우리 바깥에 나갈 때 겨울철에 목만 따뜻해도 온몸이 다 따뜻하다고 말하잖아요. 실제 강아지들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목욕을 하시고 나서 드라이기를 하거나 그럴 때도 이 목 뒤부터 좀 따뜻하게 말려주면은 아이들 좀 감기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실제 이 풍지라는 혈자리에 해당하는 곳에 뭐 핫팩을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따뜻한 수건 같은 거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이쪽 부분을 마사지를 해주시는 것도 아이들 면역력 강장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관리를 해주실 때는 아까 소개해드렸던 요 스프레이, 뭐 가습기로 이런 마사지를 통해서 아이들 겨울철에 감기 예방이라던가 아니면 감기가 걸린 아이들은 조금 더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도록 그런 방법들이니까 네. 아까 소개해드렸던 요 면역 스프레이 그리고 가습기 발향법 그리고 마사지법 을 통해서 사실 겨울철에는 많이 춥다 보니까 산책도 좀 덜 나가게 되고 아무리 뭐 공기 환기나 이런 것도 좀 덜하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알려드린 이 3가지 방법을 통해서 집 실내 생활을 하는 아이들한테 조금 더 겨울철에 조금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꼬미랑 정보들을 알려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다른 애기들과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